자, 수능 특강 독서 개념학습 2강 비용 편익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은 주로 정부가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순편익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을 언제 한대요? 어떤 공공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사업을 시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활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다? 순편익 방법이 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그러니까 순편익이라는 것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여기서 편익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 같은 걸, 이익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이 방법은 어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뭐를 판단해? 수익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즉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찾아내어 그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데, 이때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사회 후생이 증가함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자,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어떻게 한대요?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사업을 시행할 때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라는 것은 순편익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편익 빼기 비용이니까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반대로 편익이 비용보다 작으면 순편익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순편익이 양수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음수가 되면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용보다 그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더 작으면 굳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맞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댐을 건설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하지만 편익은 댐이 건설 완료 이후부터 댐의 용도가 폐기될 때까지 계속 발생한다. 이렇게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단순히 비용의 합계와 편익의 합계만으로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되겠어? 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비용 합계와 편익의 합계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재화,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100원의 가치와 1년 후에 100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현재 100원이라는 돈의 가치와 1년 후에 100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큰 거야? 그렇지. 현재 100원의 가치가 더 큰 거죠. 왜냐면 1년 뒤면은 이 100원이라는 액면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가 떨어지게 되잖아. 이러한 시간적 불일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미래에 발생할 모든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얻게 될 편익이 혹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전부 다 어떻게 한대? 현재화
하게 된대요.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화. 자,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화하는 이유 뭐 때문에다?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에 드는 총 비용의 현재 가치와 총 편익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즉 이자율이 활용된다. 자, 뭐가 활용된대요? 이자율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자율은 현재 가치화를 위한 할인율로 불린다. 뭐라고도 불린대? 할인율로 불린다. 예를 들어 현재 100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는 100에 1 플러스 R1이 된다. 1년 후에 100원의 가치, 즉 100 곱하기 1 플러스 R1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 플러스 R분의 100이 되는 거죠. 또 2년 후에 100원의 가치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고 3년 후는 R의 1 플러스 R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어렵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R값을 그냥 단순한 자연수 하나로 그냥 바꿔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이를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 플러스 R 제곱분의 100원과 1 플러스 R 세제곱분의 100이 된다. 그래서 현재부터 n년 후까지의 순편익을 구하려면 n년까지 발생하는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n년까지 드는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빼면 된다. 이와 같은 순편익 방법은 대개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어떤 사업이 사회의 후생을 더 많이 증진시키는지를 알려고 할 때 활용된다.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계산식이죠. 그죠? 계산식. 자, 현재 가치. 우리는 봐봐. 미래 편익과 비용을 현재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얘가 되겠죠. 그치? 1 플러스 R 나누기 1 플러스 R분의 10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R의 N승의 N승분의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1년 후면은 R이 1이 되는 거고 2년 후면은 R이란다. N이 1이 되는 거고 2년 후면은 R이 2 3년 후면은 R이 3 그러니까 N년 후면은 1 플러스 R 전체 N승 요새는 승이란 말 잘 안 쓰죠. 제곱분의 100으로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식을 가지고 현재 미래 편익과 미래 비용을 현재화시켜서 빼버리면은 편익에서 비용을 빼버리면은 얘가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의도에 따라 순편익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 순편익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어떤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느냐?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은 자, 새로운 게 나왔죠? 비용 편익 비율 방법.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은 n년까지의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n년까지의 비용의 총 현재 가치로 나누는 것이다. 만약 자 봐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편익을 뭘로 나눈 거야? 비용으로 나눈 거죠. 그쵸?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다 라는 얘기는 비용분의 편익이 되겠죠. 그치? 그럼 만약에 편익이 더 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편익이 더 크면 1보다 어떻게 돼? 전체가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면은 얘는 1보다 어떻게 되냐고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시행하겠고, 만약에 얘가 1보다 작게 되면은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니까 시행하지 않겠죠. 그 내용이 밑에 나올 겁니다. 만약 어떤 사업의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0보다 크다는 거는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죠. 양수거나 1보다 크다면 그 사업은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키므로 실행의 고려 대상이 된다. 하지만 순편익과 비용 편익의 비율이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음수면서 그리고 1보다 작게 되면 사회후생이 오히려 감소함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단지 사회후생의 증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편익 방법과 비용 편익 비율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다. 얘를 사용해도 되고 얘를 사용해도 되고, 그랬을 때 얘가 양수이거나 얘가 1보다 어떻게 할 때? 크면, 얘가 1보다 크면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반대로 음수거나 1보다 작으면 얘는 시행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을 결정할 때는 순편익 방법보다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뭐가 더 효과적이래? 비용 편익 비율 방법. 공공 부분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결정하므로 예산을 무한정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예산이 한정된 경우라면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들 중 어떤 사업이 가장 큰 사회후생 증가를 가져오는 사업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을 사용하면 각 사업의 추진에 따른 효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세금이란 거, 예산이란 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란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진짜 이해돼요? 효율성이라는 것을 파악하기에는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이 더 효과적이래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두 순편익 방법이랑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의 성격의 차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자, 순편익 방법이라는 것은 뭐에서 뭐를 뺀 거야? 어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에다가 비용을 빼서 구하는 방식이죠. 그치?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비율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편익을 뭘로 나누는 거야? 비용으로 나누는 거지. 비용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이 가장 큰 사회후생 증가를 가져오는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모든 사업들을 다 진행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기가 이 수업을 국어 A라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니까 좋대. B라는 선생님도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더 높대. C라는 선생님도 높대. 세 개를 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냐 없냐? 없겠죠. 그렇죠? 학원비도 부담이 될 것이고 시간적인 여유도 부담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사업 중에 뭐가 더 좋은 사업인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했을 때 그 대비 얼마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업을 선택을 할 때 이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이 더 좋은 이유는 봐봐. 예를 들어서 1000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1001조 원의 이득이 났다고 했죠. 그럼 1조 원의
순편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 없냐? 볼 수 있겠지, 그지? 근데 1000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1001조 원이라는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 다시 찍을게. 다시. 이거를 말을 나도 깔끔하게 못해가지고. 응? 자, 봐봐. 얘는 순편익 방법은요, 그냥 빼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랑 B라는 사업이 있다고 치자.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그랬을 때 자, 얘 같은 경우 A라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익이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 그 다음에 그 비용은요. 비용은 5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A라는 사업은 플러스 50에 순편익이 생긴 거지. 그치? 그 다음에 B라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편익이 10억이야. 편익이 10억. 그리고 비용은 9억 9,950만 원. 9억 9,9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 그러면은 얘도 B라는 사업도 똑같이 50만 원의 순편익이 생겨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순편익 방법을 사용하면은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이 둘 다 똑같이 효율적인 사업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상 뭐가 더 효율적인 사업이야? A라는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지. 왜냐면 비용 편익으로 나눠봐. 그러면은 비용을 편익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돼? 2가 되죠. 얘는 얼마가 돼? 뭐 계산은 지금 할 수가 없지만 1.000 몇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을 사용하면은 A라는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걸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배우냐? 순편익 방법과 비용 편익 비율 방법 모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가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알아야 한다. 할인율은 아까 R로 나온 그 녀석이죠. 이자율. 그지? 그치? 왜 할인율이라고 할까? 왜 할인율? 왜 할인율이라고 할까? 시간이 지나면 재화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액면가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니까. 할인율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사업에 따라 할인율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내부 수익률 방법이다. 자, 그럼 내부 수익률 방법이라는 게 왜 나타나게 된 거야? 할인율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내부 수익률 방법을 사용한대. 내부 수익률이란 사업의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투입하여 1년 후에 11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1년 후에 발생한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현재 투입 비용을 뺐을 때 0이 되어야 하므로 이런 공식에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0.1이 된다. 자, 일단 더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해진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 사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뭐가 높아야 돼? 내부 수익률이 높아야지만 좋은 사업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치? 내부 수익률을 방법이 가진 장점은 할인율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0억 원을 투입하여 1년 후에 12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면 내부 수익률은 0.2가 된다. 이렇게 동일한 비용을 들였을 때 편익이 증가할수록 내부 수익률은 커지므로
내부 수익률의 크기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편익 방법이라든가 비용 편익, 편익 비용 뭐였죠? 이름이? 안 보고 하려니까. 비용 편익 비율 방법, 그치? 비용 편익 비율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은요, 이 할인율이란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두 방법 모두 미래의 가치를 현재화시킨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이 R이라는 미지수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정확하게 찾아내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업마다 이런 R값을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 R값을 구하기 힘들 때 이 내부 수익률이 높은 애를 찾는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요 공식. 자, 우리가 만약에 P값을 구한다고 할 때, 이 공식을 전부 바꿔놔야겠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풀어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지, 그치?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는 110은 1년 후 편익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편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00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되는 거지, 비용.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1 플러스 P를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해야 돼? P값을 구해야 되잖아. P값을. 그러면은 이렇게 이 꼴 뭐가 돼요? 비용이 되는 거고, 그쵸? 내부 수익률 P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지. 1년 후에 P. 1년 후에 내부 수익률은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자, 100억 원을 투입을 한대요. 100억 원. 그치? 그러면은 비용은 얼마야? 10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1년 후 12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대. 그럼 P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1.2-1이니까 얼마가 된다? 0.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운 전체적인 가장 큰 맥락,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어떤 사업이 더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같지 않기 때문에 계산해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치? 왜냐면 시간이 흐르면 물가도 상승하고 통화량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치? 우리 국가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즉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재화라는 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내기가 어려운 거야. 여기에 지금 현재 100억을 투자했을 때 10년 후에 120억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이 120억이 100억보다 사실은 더 적은 가치일 수가 있잖아. 나라 정세에 따라서 훨씬 더 큰 가치일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들을 고안해낸 거야? 비용 편익, 그치? 아니, 순편익 방법이랑 비용 편익 비율 방법,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낸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순편익 방법은 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은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이 두 계산 모두 미래의 가치를 현재화시켜서 계산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가치를 계산해내는 데 가장 중요한 미지수인 R, 즉 할인율을 알아야지만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할인율을 알아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그 할인율을 사업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어.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요 P값을 구해내는 방법. 이 P가 뭐였어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구해내는 방법으로 어떤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인지 비교해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